11월 11일이라고 빼빼로데이니 뭐니 쌉소리 하려는 거 아니지? 빼빼로데이는 과자 회사에서 퍼뜨린 전형적인 마케팅 수법으로서 빼빼로를 팔아치우기 위한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고. 원래 11월 11일은 그런 상술에 넘어가서 멍청하게 서로 빼빼로나 나눈 날이 아닌 농업인의 날로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농산물을 키워내시느라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 기리기 위한 빼빼로 줄 여자 없지? 꼭 너 같은 못쏠들이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니 뭐니 하면서 정신승리하더라. 그리고 빼빼로는 원래 일본 과자라고 불매해야 한단 말이야. 왜 올해만 불매하는 척해? 너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매했잖아. 22번째 사연입니다. 1학년 담임으로서 또 다른 사건이 기억난다. 학기 초에 나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학급은 간식을 가져와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유는 명확했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적절한 교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식중독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공지를 내린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안전한 학급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학급의 여자아이들 중 몇 명이 학교 밖에서 다른 학년의 언니들에게 빼빼로를 받았다. 사실 이 언니들은 우리 반 아이들을 귀엽게 여겨 평소에도 잘 대해주곤 했다. 아이들이 언니들과 인사하고 가끔 놀기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여자아이들 10명 중 6명이 빼빼로를 받았고 남자아이들은 1명도 받지 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사이가 좋았던 아이들끼리 주고받은 것뿐이니까. 문제는 빼빼로를 받지 못한 여자아이 중 1명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아이는 평소에도 언니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언니들이 먼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그 부모님께서는 무려 수차례나 학교로 전화를 걸어왔다. 왜 우리 아이만 빼고 주냐? 학교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우리 애가 빼빼로 못 받아서 화나서 죽으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빼빼로는 학교 밖에서 받은 거고 우리가 금지한 건 학급 내에서의 간식 나눔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은 왜 못 받게 하지 않았냐? 내일 당장 교장실 찾아가겠다. 고 울음장을 놓았다. 심지어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해봤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너네 반을 뜯어고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황당했다. 내가 빼빼로를 받지 못한 아이에게 사과하고 빼빼로를 준 아이들을 불러다가 사과시키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해왔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학급 내에서는 간식 나눔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학급이나 학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학급 경영에 대한 월권입니다. 그리고 학교 일과 시간 중 벌어진 일도 아니고요. 따라서 말씀하신 요구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교장실에 가겠다. 교육청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순간 나는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원하시는 대로 교장실을 찾아가시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전화는 끝났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그 부모님은 끊임없이 전화를 해왔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안 예뻐하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 학년도 마무리할 때까지 불편하게 했다. 이 일은 정말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못 받은 것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로서 나는 아이들을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 애썼고 간식 나눔 금지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에게 비난을 퍼붓는 부모님을 마주하니 참담함이 몰려왔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경험이 중요한 법이다. 빼빼로데이처럼 작은 이벤트도 그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교사로서 나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아이가 같은 양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 부모님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이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학급 운영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가끔은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는 성장했고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사로서의 길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른이 되어주기 위해서. 황당하면서 정말 분기탱천할 만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 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2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